네, 김호중 씨 관련 소식 두 가지 준비했고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리운전을 두 번을 불렀다고 하고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었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임영웅 씨는 순위도 미담도 영웅급으로 좀 대조가 돼 보이십니까? 자, 이 이슈 다뤄주기 위해서 허주연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재근 평론가, 이 콘서트가 어제 열렸고 지금 오늘도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호중 씨가 얘기를 했는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어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는 의미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김호중 씨가 과연 이번에 그런 의미로 억울하다고 이 표현을 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자기 입으로 나는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과연 억울하다고 한 것일까? 아니, 그것보다는 그냥 그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냥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 진실에 따라서 저도 이게 죄를 받는다는 게 보통 벌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저도 그 진실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그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김호중 씨는 거짓말을 안 한 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사실 뭐 음주운전은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안 된다 하더라도 뺑소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처벌 가능성이 높을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다. 자, 허재현 변호사님. 바깥에 김호중이 있고 무대에 김호중이 있다. 이번 일 풀리지 않은 숙제가 될 것 같다. 가장 떠오르는 말 후회다. 자,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본인을 둘러싼 최근의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에 선 사람이 과연 공연을 강행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막 굿즈도 막 사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팬들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이게 물론 뭐 팬을 향한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너머에서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바깥의 김호중, 그러니까 개인 김호중이 저지른 이 범죄 관련 혐의의 어떤 문제와는 별개로 무대 위의 김호중, 노래하는 가수이자 연예인으로서의 김호중으로 이 자리에 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연을 하는 연예인 무대 위의 김호중으로 나를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 양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게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하재근 평론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유흥주점에서 대리운전을 타고, 그러니까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는, 본인 차입니다. 외제차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영상이고요. 또 저 영상은 사고 당시의 장면이죠. 저때 이제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아직 음주운전 여부는 아직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저렇게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경기도의 한 인근 모텔로 가서 저기서 편의점에 들려서 술을 사는 모습.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장면? 술을 샀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술을 안 먹었다는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 그걸 의심을 하는 건데, 예. 특히 유흥주점 가기 전에 어느 식당에 들러서 일행들하고 상당히 많은 술을 시켰다. 뭐 소주, 뭐 맥주, 많은 술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소주 그렇기 7병이랍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느 매체에서는 7병, 어느 매체에서는 5병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일행들이 그렇게 찻술을 바꿔가면서, 유흥주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찻술을 바꿔가면서 술을 마실 때 김호중 씨가 술을 안 마셨다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동석자라든가 종업원 등의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실의 윤곽은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유흥주점에서 나왔을 당시에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도 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네. 그때도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대리운전 있어서. 2번 부른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술을 안 먹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2번에 걸쳐서 대리운전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참
특이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동선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다리만밖에 안 보이는데 2차에서 밥을 먹고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스크린 골프가 있었고요. 거기서도 음주를 누군가 했다는 정황이 있고요. 2차 식당 가서 소주 7병 들어갔다는 정황. 3차 유흥주점이니까 당연히 술이 들어갔겠죠. 뭐 본인이 안 먹었으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금방 나와서 4차를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점 맥주까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술이 등장하니까 이거를 과연 김호중 씨가 안 마셨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은 지금 안 마셨다고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음주 대사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국가수 판단 결과, 소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전에 술을 마신 이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제로 마시는 장면 자체가 CCTV로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주변에서는 지금 진술로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직원 얘기도 나오고 동석자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증언이나 이런 진술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결국 본인만 알 텐데, 일단 과학적인 음주 대사체 분석 결과로는 음주 이력이 있다라는 것이 국가수 소견이고, 다만 이 오차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5번째 영상 중에 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본인이 마시는 장면은 없었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때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대사체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뭔가 쟁점화할 그런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난 후에 마신 거지. 그렇죠. 제가 사고 전에 음주운전한 건 아니다라는 증거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샀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쟁점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 대사체 검사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발된 수사 기법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시간과 양 정도를 추정하는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만은 지금 사고 이전과 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저 장면, 저게 한 2-3시간 정도밖에 텀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맥주를 추가적으로 마셨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설령 음주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음주운전죄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지도 않았고 혈액에서 뭐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하려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처벌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이 돼야지만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량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성별 개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역추산해서 0.03% 이상이다 해서 기소가 됐을 때도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음주 속도라든가 대사 능력, 분해 능력,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봐서 무죄를 판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죄가 나온 사례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주 이력을 경찰이 이렇게 밝히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김호중 씨가 사고 미조죄 지금 뭐 도주치상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처벌받을 때 음주를 한 것 같은 정황이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증거인멸이라든가 범인 도피 이런 행각의 증거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뭐 음주운전 그렇다 치더라도 뺑소니 혐의는 사실 명확한 거고요. 본인이 사고 조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소속사 측에서는 소속사 대표가 네가 운전한 걸로 해라고 시켰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호중 씨 옷을 매니저가 들쳐 입고 가서 경찰에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자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옷은 벗어준 거잖아요, 김호중 씨가. 그러면 김호중 씨가 그 정황을 몰랐을까요? 그게 이제 개연성이 상당히 이제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김호중 씨가 옷을 벗어준 게 자신을 대신해서 허위 자수를 할 거라는 걸 알고 벗어줬는지, 이 부분은 결국에 수사로 입증이 돼야지, 증거로 입증이 돼야지 최소한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저렇게 사고를 내고 2-3시간 뒤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고를 낸 당사자가 본인이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건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얘기를 했으니 매니저가 뭔가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의 옷을 집어들고 벗어들고 간 매니저가 뭔가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경찰서 가지 않고 저렇게 음료와 맥주를 사고 있었어요. 판팔 차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매니저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몰랐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예. 생각이